일단 교재는 12페이지 피시고요. 그리고 앞에 뭐 글씨가 좀 작거나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글씨 크기는 늘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일단 저희가 아까 제가 이론하고 실기라고만 이야기했었는데 이론은 30점이세요. 그 다음에 실기는 70점. 그리고 제가 앞에 적는 건 꼭 안 적으셔도 되세요. 요거는 프린터에서 드릴 겁니다. 프린터에서 드릴 건데 아직 여기가 지금 프린터가 지금 아직 안 잡혀서 프린터 잡아서 다 드릴 거예요. 참고하시고 다음에 보실게 그래서 이론은 30점인데 총 15문제예요. 전산회계 1급은. 그래서 15문항이고 실기는 23문항. 그리고 뭐 과락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다 합쳐서 몇 점만 넘으시면 되는 거예요. 70점. 그래서 불가능하지만 실기 다 맞고 이론 다 틀려도 합격이에요. 그래서 뭐 이론 몇 개 맞아야 된다, 실기 몇 개 맞아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맞으시면 합격이시고, 그 다음에 회계 배우면 좋은 점은 솔직히 크게 보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제 취업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생각으로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많아요. 그래서 단점은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격리직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면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월급이 세요, 약해요? 약해요. 세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 안 해도 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돈 많이 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면 돼요. 연예인들 돈 많이 벌죠? 연예인들 왜 많이 벌어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연예인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격리 직원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 계속 많아질 거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지만 박명수 씨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공부 안 하면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더운 일 한다고. 근데 사무실에 있으면은 추울 때 덥고 더울 때 뭐예요? 춥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준비한다라는 거,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거 뭐 전제 조건이 깔리긴 하지만 회사만 괜찮으면은 오랫동안 다닐 수도 있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냥 괜찮은 회사는 그냥 이건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뜰 때 그래도 나가 볼까 그러면 좋은 회사고, 아침에 눈 뜬 다음에 눈 뜨기 싫어 그러면은 나쁜 회사고. 딴 거 없어요. 맞잖아요. 다들 그 경험 있잖아요. 아침에 눈 떴는데 나 오늘 가기 싫어 그러면 안 좋은 회사인 거고, 눈 떴는데 아니 그래 나가야지 그러면 괜찮은 회사인 거고. 요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월급 문제도 있어요.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아마 발표는 아직 안 났는데 발표 나면은 꽤 될 거예요. 뭐냐면 밀린 월급. 그래서 요즘에 좋은 회사 중에 하나는 어떤 회사예요? 월급 안 밀리면 좋은 회사. 원래 좋은 회사가 아니고 당연한 건데 이젠 당연한 게 좋냐 나쁘냐로 좀 갈리는 부분.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월급을 한 3개월 후에 받은 적이 있었는데 힘들어요. 왜냐면 그 돈 벌려고 뭐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가 그 돈 받아서 생활하려고 한 달 동안에 내 자존심 죽여가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참아가면서 일했는데 월급이 안 들어와 그러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늦게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봤을 때 작년 코로나 때문에 발표는 안 났는데 아마 발표 나면은 1조는 넘지 않을까. 원래 명절 때마다 발표 나거든요. 그러면 평균 한 8천억에서 1조 왔다 갔다 해요. 매년. 근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아마 못 받은 거 계산하면은 1조 넘지 않을까. 근데 국가도 이런 걸 발표를 쉽게 못 해요. 왜냐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런 거 발표하면은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 들을 거니까. 근데 아마 추석 때쯤 되면 또 한번 발표하지 않을까. 원래 명절 때 전후에 한 번씩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거니까. 근데 요번 잘 넘어가면 또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버텨야죠. 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있었나? 네, 맞죠? 네. 작년보다 좋은 올해는 없었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좋아질 때가 오겠죠. 그래서 1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제일 먼저 배울 게 재무회계입니다. 무슨 회계요? 재무회계. 예. 옛날에는 북이라 그랬어요. 예, 저도 이제 북이 세대인데 북이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북이 자격증을 땄는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북이라는 말 거의 안 씁니다. 지금은 뭐라 그러세요? 회계라고 해요. 그래서 회계인데 이 재무회계는 남보여주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외부 이용자에게 무슨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 제공. 그래서 남보여주는 게 주된 목적인 게 이제 재무회계세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남보여주는데 거기 교재 잠깐 보시면 내부 이해관계자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부 이해관계자에 누가 있어요? 네, 경영진 있죠. 그래서 사장님은 이제 내부 사람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외부 이해관계자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에 이제 출자 주주. 네, 주주가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주식. 네,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주죠. 네. 요즘 난리죠, 주식.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 성향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저는 못해요, 주식. 네. 왜 못하냐면 돈 넣어놓고 돈 떨어지면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라. 네. 그래서 만약에 떨어졌어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얘만 보겠죠. 왜요? 올랐나 떨어졌나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주식 못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소극적 투자자. 네. 그러니까 원금이 없어지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네. 원래 부자가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모험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모험을 해서 오르면 왕창 가질 거야. 그 대신 떨어지면 쪽박 차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즘에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코인 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 상황이잖아요. 벌면은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버는데 잃으면은 그냥 내 원금 다 없어질 수도 있죠. 저는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돈 벌 수 있는 게 과거보다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꼭 잃으면 누구 탓해요? 따면 내가 잘해서 잃으면은요 국가가 못해서. 저는 그것만 안 하면 상관없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국가가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자기가 땄으면 자기가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 잃었으면 누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못한 거죠. 근데 어쨌든 좀 씁쓸해요. 최근에도 한 명인가 두 분 떨어지셨어요. 네, 뛰어내렸잖아요. 네, 코인값 떨어져서. 네. 그래서 요 옆에 지금 난리 났어요. 인천대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떨어진대요. 네, 왜냐면 양옆에가 뚫려 있어갖고 떨어지기가 쉽다고. 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인천대교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채권자. 채권자는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은행. 참고로 주식 하려고 해도 회계 정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회계 정보를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은행도 회계 정보를 봅니다. 어떨 때 보냐면 돈 빌려줄 때. 우리가 돈 빌려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적자 나고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도 돈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적자 나는 회사한테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대부분 은행은 우리들한테 담보를 요구하잖아요. 왜냐면 신용으로 빌려줬다가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담보 갖고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은행도 회계 정보를 봅니다. 왜냐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종업원도 봐요.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시면 우리도 봅니다. 예. 왜 보냐면 잘 되는 회사 들어가야 좋잖아요. 그래서 내 월급도 올라갈 수 있고 내가 다닐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고. 근데 장사가 잘 안 돼. 그러면은 언제 회사가 문 닫을지 모르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 문 닫았어요. 근데 문 닫을 것 같아서 인수인계하고 전 도망갔어요. 그리고 2달 후에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볼 줄 알면은 좋은 게 뭐냐면, 아, 이 회사가 장사가 잘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앞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오래 다닐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우리가 회사 가면은 회사 정보 다 보잖아요. 그러면 대충 감 와요. 어느 정도 일하시면, 아, 여기는 오래 못 갈 것 같아. 왜냐면 매출액부터 우리가 다 보잖아요. 예. 그래도 저 전에 다니던 회사는 사장님이 신용대출 받아서 월급 줬어요. 그럼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래서 없어졌죠, 2달 후에. 그래서 아직도 제가 그 4대 보험 공단 들어가서 내역서 뽑으면 거기에 있어요. 3달치 미납. 예, 왜냐면 회사가 월급도 다 못 주는데 어떻게 4대 보험을 납부를 했겠어요. 그래서 미납이라고 아직도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부도 봅니다. 국가도. 국가는 뭐 거두려고 봐요? 세금 거두려고. 그래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그냥 돈 내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계 정보를 보고 이 회사 장사 잘 되네. 그러면 너는 많이 내. 이 회사 장사가 안 되네. 그러면 너는 조금 내. 적게 내. 이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관리를 하려면은 회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계 배우고 나시면 좋은 게 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가진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꼭 이쪽 파트로 취업 안 하시더라도 회계 배워놓으면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내가 창업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사람들은 모르니까. 근데 창업을 해도 다 돈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다른 거래. 근데 우리가 다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직급이 올라가면 나중에 어쨌든 결제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결제가 다 돈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공부해 놓으시면은 다 쓸모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회계의 분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거긴 지금 2가지밖에 없어요. 재무회계 있고 관리회계 있고 세무회계. 이렇게 크게 회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재무회계는 아까 잠깐 적어드렸듯이 남 보여주는 게 뭐예요? 주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원가회계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는 뭐 걷기 위한 거예요? 세금. 네. 그래서 세무회계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제 만든 회계인데 저희가 배우는 거는 크게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파트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가셔서 14페이지. 내일부터 이제 쪽지 시험을 본다 그랬죠. 네, 내일 쪽지 시험 볼게. 그리고 저희가 쪽지 시험을 한 8일 내지 9일 정도 보는데 대부분 쪽지 시험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종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산 문제 풀기 위해서 공식 같은 거. 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게 그냥 종류 물어봐요. 그럼 종류 외우고 있으면 맞추는 거고 못 외우고 있으면 못 맞추고. 그 다음에 이게 돈이 숫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계산 문제는 공식 못 외우면 못 맞추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외우는 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종류하고 그 다음에 공식 같은 거. 그래서 그 종류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질적 특성이세요. 설명은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질적 특성에 거기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외울 건 두 가지예요. 신뢰성하고 목적적 합성. 그래서 신뢰성에서 신뢰의 뜻이 뭐죠? 네,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우리가. 네, 그래서 신뢰한다. 그러면 믿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못 믿겠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 끝날 때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뭐 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 종종 있어요. 안 믿으시는 분들. 안 믿으시면 시험에 떨어집니다. 믿고 하라고 하는 것만 잘하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이렇게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금 더 편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혼자 공부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까만 건 뭐예요? 글씨고 하얀 건 종이. 진짜 이렇게 돼버려요. 저도 간혹 가다가 다른 공부 한답시고 혼자 공부해보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남의 힘을 좀 빌리는 거죠. 왜냐면 나 혼자 잘 안 되면 남의 힘을 살짝 빌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옆에서 알려주는 건 다 그냥 정보들이지 그 정보들을 내가 흡수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좋은 거여도 나하고는 연관없는 것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매운 걸 못 먹거든요. TV에 나와갖고 매운 음식 맛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냥 맛없어요, 그 음식이. 왜냐면 못 먹는 음식이니까 저한테. 그리고 예전에 누가 닭발 하나 줘갖고 매운 닭발 있잖아요. 그거 하나 먹고 풀피스 2개 먹었어요. 매운 걸 못 먹어서 워낙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여도 내가 그걸 흡수해야 나한테 좋은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종류를. 그래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표현의 무슨 성이요? 충실성.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충실하게, 정확하게, 매번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물어봤는데 오늘은 A라 그랬는데 내일은 B래.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사람 말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 못 믿을 것 같아. 왜요? 물어볼 때마다 답이 바뀌어. 그러면 신뢰가 어떻게 되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우리가 검증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특히 뭐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꼭 검증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다 걸리는 거 있어요. 종합 3종 세트. 남자는 군대 안 갔다 온 거. 그 다음에 이제 남녀 불문하고 이사 가셨는데 이제 애들 모위에서요. 학교 위에서 막 이사 막 다니죠. 근데 대부분 그게 불법이죠. 그런 걸로 해갖고 걸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대.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라 하죠. 왜냐면 믿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립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돼요. 믿으려면은.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는 회사 입장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이요? 회사 입장. 근데 회사 가시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집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지냐면 사장님 쪽으로 치우쳐져요. 왜냐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할 때마다 사장님이 결제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라 그래요? 다시 만들어 갖고 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회사를 위해서 좋게 만들어도 사장님이 이거 안 된대. 그럼 끝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가시면은 사장님의 마인드가 어떠냐 이런 게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말로는 뭐 다 받아들이겠대. 근데 뭐만 얘기하면 그건 아니고 이런 사장님도 있고. 그래서 사장님이 어떤 마인드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뭐가 돼요? 결정되죠. 그 다음에 목적적 합성은 목적에 맞게 쓰는 거예요. 내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배워서 취업할 목적이냐 아니면 창업할 목적이냐. 그 다음에 종종 있어요. 주식하기 위해서 진짜 배우시는 분들도.
그래서 본인 목적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처음에 예측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가치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예측 없이 뭔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측을 해서 이제 내가 어떤 목적에 쓰겠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취업을 하겠다. 그래서 회계를 배우겠다. 네.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면은 합격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갖고 오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그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피드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 그러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업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모든 반에서 다 하는 얘기는 아닌데 간혹 가다 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간혹 가다 잘못된 분들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근데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학교 공부하세요. 학교 공부는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왜냐면 학교에선 다 100점 맞아야 내가 몇 등 되는 거죠? 1등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학교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자격증이잖아요. 그러면 자격증 공부는 그냥 많이 나오는 거 안 틀리게 준비하는 게 자격증 공부예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이제 학교 공부를 하세요. 다 잘하고 싶어. 그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희한테 주어진 거는 3개월 정도밖에 안 주어졌잖아요. 3개월 좀 안 되게. 55일 주어졌는데 실질적으로 회계라는 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회계가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알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부하시고 추후에 대학을 다시 한번 더 가세요. 근데 거기에서도 저도 회계학과 나왔지만 우리 교수님들이 아주 잘 가르쳐 주시진 않으세요. 그냥 중요한 것만 딱딱 찍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대학 가면은 학교에서 모든 수업을 다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게 또 어때야 돼요? 많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분들은 공부 양은 많은데 점수는 되게 안 나와요. 근데 왜 그러나 보면은 이제 너무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격증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70점 합격이라 그랬죠. 그러면 목표를 100점이 아니고 80점으로 잡는 거예요. 왜냐면 몇 점만 넘으면 되니까요. 70점만. 근데 70점으로 잡으면은 위험해요. 왜냐면 한두 개 더 틀리면 70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격증 시험은 그 커트라인보다 한 10점 위에 정도 나오는 거를 목표로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도 좀 덜 받고 합격할 확률도 높고. 근데 원래 모든 자격증 시험은 이렇게 따는 거예요. 자주 나오고 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걔네들 안 틀리면 합격해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붙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것도 뭐 하고 싶어요? 맞추고 싶어.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들도 생기죠. 그래도 예전에도 저도 보면 수강생 중에 커말 수업할 때였는데 제가 간혹가다 회계 수업 없으면 컴퓨터도 수업해요. 커말 수업할 때 탈모 오신 분도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분은 수업 때문에 탈모 온 게 아니고 옆에 분들 때문에 탈모 왔어요. 왜냐면 그 반이 대부분 30대 초반 분이셨는데 그분은 40대 초중반 되셨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타자 치는 속도도 어때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 거 하나하나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내 속도가 있는데 옆에는 훨씬 더 어때요? 빨라.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냥 정해진 시간 안에만 하면 돼요. 참고로 전산회계 1급은 시험 시간이 1시간이에요. 몇 시간이요? 1시간. 그래서 1시간 안에 거기에 있는 문제를 풀어서 70점 넘기냐 못 넘기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시성. 적시성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여기 타이밍이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올해 안에 취업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자격증이 필요해. 그럼 이렇게 배우면은 타이밍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자격증 갖고 10년 후에 할 거야. 그러면 지금 따는 것보다는 10년 후에 따는 게 훨씬 더 어때요? 좋겠죠.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춰서 하려면은 타이밍도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거를 무슨 성이라 그래요? 적시성. 참고로 다 한자예요.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회계는. 그 다음에 밑에 비교 가능성은 외우진 않을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비교 가능성은 요때 하는 거예요. 단기하고 전기.
근데 단기 그러면은 뭔지 모르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는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데 1년으로 되어 있어요. 몇 년이요? 1년. 그래서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요거를 회계 기간이라고 하고요. 단기를 올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몇 년도죠? 2021년도죠. 요거를 단기. 그 다음에 전기가 작년이에요. 언제라고요? 작년. 그래서 작년은 몇 년도예요? 2020년. 그 다음에 차기라고 있어요. 차기는 내년이에요. 내년은 2022년. 그 다음에 기초라고 있습니다. 예. 초자가 처음 초자예요. 그래서 얘는 몇 월 며칠이요? 1월 1일. 그 다음에 기말은 말이 이제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12월 며칠이요? 31일. 예, 요 정도는 회계하실 때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있어요.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느낀 건데 회사에서는 단기라는 말 잘 안 써요. 예, 그냥 몇 년도 거 갖고 오라 그래요? 2021년도 거 이렇게 얘기하지 뭐 단기분 뭐 갖고 와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긴 합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2021년이 훨씬 더 듣기가 어때요? 편하죠. 네. 그래서 용어들이 있긴 있는데 쓰는 용어도 있고 안 쓰는 용어들도 있어요. 근데 공부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올해 거랑 작년 걸로 비교하는 거예요. 언제 거하고 언제 거요? 올해 거하고 작년 거. 그리고 수업할 때 제가 대답을 많이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거 있으면 대답하시고 틀리는 거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틀릴 수도 있죠. 다 알면 뭐하러 거기 있어요. 여기 앉아서 수업을 하지. 그리고 대답 열심히 하시는 분 치고 떨어지신 분 없어요. 왜냐면 대답하면서 체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답했는데 틀렸어. 그럼 고치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농담으로 그것도 틀리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안 해요. 왜냐면 그런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시니까. 근데 회사 가서 틀리면 좋은 얘기 들어요? 나쁜 얘기 들어요? 나쁜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틀릴 거 있으면 여기에서 다 틀리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답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체킹하시라고, 또 하나는 졸려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뭐예요? 공부예요. 맞잖아요. 근데 왜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생들도 왜 공부해요, 솔직히? 공부해야 내가 나중에 먹고 사는 게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우리 집에 돈이 많냐, 적냐, 거기에 따라서도 내가 앞으로 먹고 살 게 뭐가 되죠? 정리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는 솔직히 하나잖아요. 뭐 하려고요? 먹고 살려고. 그거 아니면은 뭐하러 머리 아프게 공부해요. 예. 저도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 계속 공부 시켜요. 예. 왜 시키냐면 나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예. 저희 처남이 공무원이에요. 예. 5급 공무원. 고시패스에서. 예.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오히려 공부 못했었던 사람 중에서 더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 왜냐면 그분들은 또 과감하잖아요. 예. 근데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과감하질 못해요. 왜요? 이게 플러스 됐을 때 행복도 아는데 마이너스 됐을 때 불행도 일단 어느 정도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거 단점이긴 한데 수업 시작할 때 항상 이 마인드로 시작해요. 우리 반 사람들은 다 떨어질 거야. 예. 어떻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붙이지? 약간 이런 스타일. 저는 항상 마이너스적인 걸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를 과감하게를 못해요. 그게 이제 최대 단점. 우리 동계산 잘하면 좋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바깥 계산만 빨라요. 예. 솔직히 그거 빼놓고는 써먹을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집에 계산기 있는 분들은 계산기 가지고 다니세요. 예. 시험 볼 때 계산기 써도 돼요. 예. 근데 당연히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스마트폰은 다 끄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기 있는 분들은 가지고 다니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기업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 근데 원래 기업은 실체가 없어요. 종이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실체를 주기 위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인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법인. 예, 법인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개인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한테 실체를 주는 겁니다. 왜냐면 기업이 실체가 있어야만 회계 처리도 가능하고 세금도 거둘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연결되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기업. 대부분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인드로 기업 시작을 합니다. 어떤 마인드로 하냐면 내가 이 회사를 잘 운영을 해서 대대손손 뭐 해줄 거예요? 물려줄 거야. 대부분 그 생각으로 하지 이런 분들 없잖아요. 예. 내가 사업하면 올해 안에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거면 뭐하러 사업을 해요? 맞죠? 그래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계속 뭐 할 거예요? 기업을 운영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다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치킨집 왜 이렇게 동네에 많아요? 맞죠? 요즘 치킨집보다 더 많은 게 뭐예요? 커피숍. 진짜 많아요. 저희 동네 코딱지 많아거든요, 동네가. 근데 거기도 커피숍만 거의 한 7, 8개? 진짜로 블럭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24시 편의점이 더 적어요. 편의점은 한 4개 있나? 확실히 커피 전문점이 많기는 한데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도 많긴 하죠. 몇 등이라 그랬더라? 2등인가 3등이라 그런 것 같던데.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 기간별로 보고하는데 일반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보고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연 단위로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분기별로 하기도 해요. 3개월에 한 번씩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가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이제 이쪽 파트로 처음 취업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처음 취업할 때 몇 년 이상은 다니라 그래요? 1년은 아니죠. 너무 짧아요. 몇 년 이상은 다녀야 돼요. 원래는 3년 이상은 다니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특히 회계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도는데 1년이에요. 그러면 못해도 3년은 해봐야 이 사람이 이 회사 관련돼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아는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요즘에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으니까 과거에 1년 못 다니고 그만두는 경우들도 어때요? 비일비재하죠. 과거보다는. 참고로 저도 어렸을 때 메뚜기족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철진하면 다니고. 저도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3년 동안에 9군데 다녔더라고요. 진짜로. 애기였을 때. 그때는 저도 못 나가진 않았죠. 잘 나갔었죠. 막 일주일에 면접 10개씩 보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도 한때예요. 거기서 조금 지나면 면접 보라고 연락도 안 와요. 그래서 그 때가 있을 때 일자리를 잘 잡아서 써야 되는데 회사는 괜찮았는데 너무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적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 나를 가만 안 둬서 그만둔 적이 많죠. 일적으로 그만둔 적은 한두 번밖에 없고 대부분 다 사람에 치여서. 그리고 저도 전에 한번 세봤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여기가 17번째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학원 강사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회사로 다닌 거는 한 10군데 정도 되고 학원 쪽에서 왔다 갔다 한 건 한 6, 7군데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루에 3탕 뛰었었거든요. 과거에는. 지금은 여기에서만 일하지만 과거에는 3탕도 뛰었었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일 나가는 데가 다 틀린 적도 있었어. 여기서 오래 근무하셨어요? 여기 지금 9년째. 9년이요? 네. 그래서 결혼할 때도 힘들었어요. 왜냐면 와이프가 저 인간 저거 결혼하고 나서 또 때려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 근데 지금이 돈은 더 못 벌어요. 과거에 이렇게 막 세탕 뛸 때가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참고로 프리랜서들이 일만 정규직처럼만 있으면 프리랜서가 돈 더 벌어요. 구조 자체가. 근데 프리랜서의 단점은 뭐예요? 일이 어느 순간 한 번에 끊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1년에 10달 정도는 일하고 2달 정도는 놀고. 근데 그때 받았었던 월급이 지금보다 더 세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단 적은데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안정된 데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험도 한두 번이고 모험도 어렸을 때나 하는 거지. 이렇게 가족 생기고 자녀 있고 그러면은 모험을 못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결혼하기 전엔 죽어도 나 혼자 죽으면 되는데 결혼한 이후에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회사 관련돼서 안 좋은 얘기는 대빵 많이 해드릴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글재주만 있으면 영화도 한 편 만들 수 있어요. 제목도 정해놨어요. 갑과 을. 네. 그래갖고 갑과 을로 하도 많이 당해갖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부분 다 나를 괴롭혔었던 사람들이 공통된 점은 하나였어요. 대부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네. 왜냐면 내가 살려면은 딴 사람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입장인 사람들도 있었고 실제. 근데 그냥 나쁜 놈들도 있었고. 네. 근데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이 먹어가면서 애 생기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그 사람까지 이해하면은 개과천선을 할 텐데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제가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대로 뒤통수 맞은 적 있어서. 네. 이게 얼기설기 꼬여 있어갖고 몇몇 분들은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졸려 하실 때 제가 한번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가시기 전에 교재 잠깐 몇 페이지 피시냐면은요, 저기 3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왜 이래? 아, 이거구나. 38페이지 보시면 거기 거래 몇 요소라고 있으세요? 8요소. 네, 그것도 암기를 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일 총 3개 보거든요, 쪽지 시험을. 그 중에 하나가 요거. 신뢰성하고 무슨 성이요? 목적 적합성. 요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부터 적어 드릴 건데요. 그래서 앞에 잠시 보시면은요, 여기 요 모양이 영어 T처럼 생겼다 그래서 T계정이라고 해요. 뭐라 그러세요? T계정. 네, 그래서 T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T계정이라고 하고, 왼쪽을 차변, 그 다음에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 왼쪽 오른쪽은 없어요. 회계하시는 분들끼리는 왼쪽을 뭐라 그래요? 차변, 오른쪽은 대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 되면은 회계에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어느 변에 쓰자? 차변에 쓰자. 그 다음에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쓰자.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쓰자. 그 다음에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 그 다음에 자본이 늘어나면 대변. 자본이 줄어들면 차변. 그 다음에 요게 교재랑 조금 틀려져요. 거기 교재엔 지금 수익의 발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수익의 증가로 외울 거예요. 발생이 증가예요. 그 다음에 차변에 수익의 감소. 아이고, 여기 안 눌러졌구나. 수익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의 비용의 증가, 대변의 비용의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되는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다 원리 원칙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원리 원칙이 있다라는 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뭐냐면 요 원리 원칙대로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단점은 뭐냐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 가셔서 일을 한 다음에 이제 검사를 받았을 때에 맞았나 틀렸나 체크하는 게 어때요? 편해요. 왜냐면 정해진 대로 했으면 맞은 거고 정해진 대로 안 했으면 뭐 된 거예요? 틀린 거. 이렇게 이제 돼버리니까 그게 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왜 외우냐면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연습할 건데 자산이 늘어나면 어느 변에 쓰는 거예요? 차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거에다가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 더하기 1은 몇이죠? 2죠. 이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회계에서는 요 5개에서 총 10가지 있죠.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시는 게 회계 업무의 주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교재는 다시 15페이지로 와주세요. 저희 내일 쪽지 시험 보는 게 총 3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봤었던 질적 특성 요거 2개랑 그 다음에 요 차변하고 어느 변이요? 대변. 요거랑 이제 요게 마지막에 요 쪽지 시험 볼 거는 재무제표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무제표를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회계의 최종 산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계의 무슨 산출물이요? 최종 산출물. 그래서 요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계를 1년 내내 하는 게 요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 만들려고요? 재무제표 만들려고. 그 다음에 요걸 외우는 게 아니고 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종류는 총 5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5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주석. 그 다음에 총 5가지로 되어 있고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정의도 외우셔야 돼요. 재무상태표 정의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로서 자산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로서 수익하고 비용,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지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뭐라고요? 시점. 그래서 시점이 요 날이에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은 요걸 얘기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참고하시고요. 조금 더 설명드리고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쉴게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이제 자산부채 자본인데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부채는 대부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래서 부채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예, 대부분 이제 빚을 우리가 부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무상태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내가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내 돈이 7억 들어갔고, 예. 그 다음에 빚이 얼마 들어갔어요? 3억.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아파트가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 그 다음에 남의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산이 얼마냐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원래는 제대로 보려면 얘만 봐야 돼요. 뭐만요? 자본만. 왜냐면 100억대 자산가래. 근데 그 중에 97억이 빚이야.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존재해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 거에 관심을 갖냐면 이게 자산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자산이라는 거는 내 돈에다가 남의 것까지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TV에 나왔다가 저기 큰 집 가신 분들도 종종 있어요. 사기치다 걸린 사람. 네. 유재석 씨 프로에도 나왔다가 사기쳤다가 걸려갖고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도 몇 명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너무 금액에만 쏠려 있는 거죠. 그래서 TV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매출액이 100억이래. 근데 솔직히 매출액도 중요하죠. 100억이면 어마무시하게 판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얼마 남냐도 어때요? 중요해요. 근데 TV 프로에는 얼마 남냐는 안 나와요. 다 뭐만 보여줘요? 매출액 얼마야. 그리고 이렇게 장사하면 돈을 번대. 근데 실제 그렇게 장사해서 돈을 버는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는 안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환상에 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안 보고 약간 이제 거칠해. 네. 근데 일단 거칠애가 있어야 속도 있긴 하는 거니까 그게 뭐 완전히 반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또 비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아,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겠구나. 그 다음에 회사 돈이 얼마 정도 있구나. 빚이 얼마 정도 있구나. 그래서 재무상태가 튼튼하거나 아니면 안 좋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곳이 재무상태표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수익이 돈 버는 거예요. 뭐 버는 거라고요? 돈 버는 거. 비용은요? 돈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경영성과라는 게 딴 거 없거든요. 이익이 많이 나면은 경영 잘했다. 손해가 많이 나면은요? 경영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봤더니 부채가 별로 없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봤더니 이익이 많이 나네. 그러면 이런 회사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재무상태표에 빚은 별로 없어. 근데 손익계산서 봤더니 손해야. 그러면 이 회사는 앞으로 안 좋은 회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모든 데이터는 여러 개를 놓고 거기에서 이제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을 해서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 아니면 내가 뭐 이 회사에 오래 다닐 거냐 금방 그만둬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 종류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그 나머지 것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